국세청장님 잠깐 예, 마이크 켜주십시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표현 혹시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어떨 때 쓰죠? 이제 외국인이지만 이제 그 한국 사람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렇습니다. 혹시 그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님 사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세 정보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뭘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수사받고 있는 걸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십니까?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세 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통상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주 회장의 역외 탈세 문제는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이거는 개인 정보도 아니고 어차피 범죄로 성립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니까 알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대신 이제 저희는 엄정하게 조사한다든지 국가 간의 그 공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간이 얼마나 됐죠? 수사 시작한 지. 그 부분은 의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 양해를 해요? 통상적으로 개별 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그 국회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못 혹시 드리고 있습니다. 김병주 회장의 개인 그 가족 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기 주저하시는 건가요? 이분이 전 포스코 회장이신 박태준 회장의 가족이라서 좀 그러시는 건가요? 국세청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고려치 않고요. 그런데 엄정하게 가장 조사하고 일반적인 있습니다. 것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는 지금 청장님의 답변을 보면 뭔지 개운치 않습니다. 김병주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요, 한국 ING 생명을 인수하고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렌지 라이프로 전환을 해서 신한지주에 팔았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죠. 막대한 이익을 벌써 약 2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김병주 회장도 보수로 대략 1,000억 원 이상을 지금 받았다는 게 그 정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이게 유일하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은 분이시죠? 맞습니까? 보통 이제 역외탈세 조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내지 않은 개인소득세의 규모가 대략 400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400억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이것을 추징하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상 맞지도 않고요. 이것은 이분에게만, 이 김병주 회장에게만 주는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 추이를 좀 지켜는 보겠지만 이것이 질질 끌거나 아니면 다른 여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은 국민에 대한 굉장히 큰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의원님 우려가 없도록 역외탈세 조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략 수사가 언제쯤 끝날 거라고 좀 예측은 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개별 납세자 정보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속도를 내주시고요.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갖는 허탈한 마음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국세청에서는 이분들의 개인소득세 추징해서 국고로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청년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임금 협상을 하는데 시급 몇백 원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사주가 구는데 그 사주의 아들과 딸들은 수억 원짜리 슈퍼카를 타고 다닌답니다. 그것도 법인 명의로 해서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슈퍼카에 대한 문제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가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호화 외제차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서 비용 처리하고 개인 용도로 운행하는 편법에 대해서 국세청은 어떻게 단속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도 이제 신고하기 전에 그런 관련 비용을 많이 쓴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이 신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신고를 받아본 다음에도 저희가 빅데이터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 사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여부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엄정하게 조사라든지 신고 등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1년에 몇 건 정도 확인을 하십니까? 저 지금 표에 보시면은 1억에서 5억 미만은 97,157대 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슈퍼카가 그리고 5억에서 10억 미만은 351대고 10억 원 이상짜리도 25대나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대략 연간 몇 건이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그 법인 명의로 된 차량 현황은 뭐 차량 가격이라든지 외제 국산 여부로 별도로 구분해서 예, 지금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산차까지 하면 저거에 배는 되는데 적어도 국산차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외제 슈퍼카에 대해서 적어도 10억 이상, 10억 정도 되는 차들을 법인 명의로 해서 하는 것은 조사를 좀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을? 예,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봐서 조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도 지금 저기 보시는 저런 고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감가상각비를 800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운행 기록부 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직원 보험 가입 등 이런 세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있어서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지금 국세청이 하고 있는 확인 방식은 수기로 작성을 하게 하고 그것들을 전체 총량을 다 확인하지 못하니 그 중에 임의적으로 몇 건만 찍어서 확인하는 방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전자장치로 운행 기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지요? 지금 다 이제 수기로 하게끔 하죠? 뭐 전자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수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확인 장치를 하는 것은 전량 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의무사항입니까? 입력에 신고하기 때문에 저희 전산에 입력은 다 됩니다.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식이 그 있습니다. 의무사항을 정확하게 확인은 합니까? 예,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감가상각비 한도라든지 관련 비용의 어떤 적성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외제 슈퍼카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외제 슈퍼카가 우리는 범죄에 활용되는 면도 이용되는 면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의 아들이 포르쉐를 탄다든가 법인 명의로 된 가족 법인 명의로 된 그리고 뭐 청와대 직원에게 법인 명의 고급차를 제공한 대우조선 해양비리 등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세청이 지금처럼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특히 이 외제차 슈퍼카에 대해서는 법인 명의로 등록된 슈퍼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용도에 맞게 써야 한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어버님 말씀 유념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은 업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도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2,700만 원 이상에 되는 차는
업무용 차로 사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적어도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법인은 법인 고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개인은 개인의 사는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니 법인 명의의 그 고가의 자동차는 제한을 좀 하는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요, 국방부 장관님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장관님 본 의원실에서 조사를 좀 했는데 군 당국이 압구정동에 위치한 서울시 땅을 30년 넘게 무단 점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 사진에 보시면 빨간색 표시로 하고 있고 표시가 돼 있는 그 지점인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 그 85년도에 동호대교가 건설되던 당시에 예, 서울시 부지에 네, 검문소를 설치했고 이것이 당시에는 서울시와 별다른 협의 없이 네, 설치된 걸로 파악을 했고 이제 그 검문소가 군 작전 수행을 위해서 이제 그 계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부지 네. 사용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저 무단 점유 사용 협의 없이 무단 점유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군사 시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있는 거죠? 이제 그 관련 내용들을 이제 국유재산법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서울시랑 협의를 좀 더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군부대에 실제로 검문소가 아닌 민간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받으셨나요? 이제 거기가 이제 비상주 검문소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3층짜리 검문소인데 그 중에 일부를 위기관리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가 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몇 년도에 받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거기는 그 13년도에 09년도에 받았습니다. 예, 09년도에 받았고요. 저 한국위기관리연구소 등기부등본 법인의 이사 명단을 조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09년도에 받은 한국위기관리연구소의 임원들입니다. 보시면 MB 지지 이명박 대통령 지지 군 장성 모임입니다. 용산 포럼 출신이라고요. 쭉 있고요. 그 다음 띄워주시면은 지금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들이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또 다음 장면 띄워주시면요. 이 명단이 그 핵심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신 거죠. 예, 오혜택 현 이사님 그리고 이무근 현 이사님은 한성기업이라고 어묵 만드는 회사 그 스폰서 기업입니다. 이 09년도라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거죠. 그때 군부대에 이런 분들이 이사로 있는 개인 단체가 들어온 건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그 사용 허가를 그 내줬는데요. 요 관계는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을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사용 허가를 내준 건 맞습니다. 예. 사용 허가를 내준 건 맞는데 조건이 붙었어요. 거기에 뭐냐면 공공적 성격이 비교적 강한 점 그리고 합리적으로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 그리고 이 계약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주문해 놓은 적이 있는데요.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이게 한국위기관리소 홈페이지를 캡처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올바른 교과서 자료라고 하나의 섹터를 마련을 해놓고 거기에 사이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치적 그 발언 등이나 그리고 거기에 그 교수님들을 좌파 교수로 매도하는 등 상당히 정치적 활동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이 홈페이지에서 삭제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그 목적에 맞게 한국이기관리소가 목적에 맞게 운영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은 행위라고 보시지는 않는지요? 지금 이게 그 올라온 자료가 2015년인 것 같은데요. 지금 8월 기준에서 저 위기관리연구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까지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위기관리연구소는 연구소라는 미명하에 실제로 군부대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또 하나의 그 문제점은 뭐냐면 이 위기관리연구소가 또 다른 민간 단체를 불법으로 상주시켰다라는 겁니다. 한국국방안보연구소라는 그 단체를 또 이 건물에 입주를 시켰는데 이 내용은 국방부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에 지금 뭐 의원님 뭐 질의에 대비해서 그 파악한 건데 그 이거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라고 지금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이런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이것을 서울 시민에게 돌려주실 방법과 함께 이 단체가 무단으로 점유한 그리고 연간 40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임대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대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국방부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서도 해태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그 진상 규명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 연구소가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연구소의 해체 및 저 건물에서의 퇴실까지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정리하시고 저희 의원실에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예, 확인해서 그 의원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곰 사업에 대해서 아시지요? 네. 예, 불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뭐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예? 제가 알고 있는 사업하고 좀 다른 건가요? 제가 러시아에 예. 차관을 준 내용을 예. 가지고 이 얘기를 가지고 그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니 저희가 군수품으로 현물로 받는 받는 사업이죠. 불곰 사업이. 예, 의원님 뭐 헬기로 돌려받는 그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 예. 제가 다른 거하고 또 좀 혼동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번에도 그 19년도에 개최된 한러 18차 경제공동회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저희가 받지 못한 3.1억 불에 대해서 다시 현물로 받기로 약속을 하셨지요. 예, 뭐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러시아산 헬기 기종이 카모프라는 기종인데 예. 이 기종이 상당수 문제가 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래서 수요 부처에서 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꺼린 점도 있고, 네. 그러나 상대방 국가에서는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네, 협의하실 때 네.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은 카모프라는 헬리콥터가 굉장히 추락의 위험도 많고 그리고 한번 고장이 나면 1년 동안 운행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현물로 받으신다라고 하면 실제로 지난번에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도입하지 못해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에 다시 그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기술 이전과 함께 이 카모프라는 헬기가 한국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은 좀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국 간에 이렇게 좀 의견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좀 약간 신중한 측면도 있고요. 의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감안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